안녕하세요. 이슈 톡톡의 조원태 목사입니다. 세상의 다양한 이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고 또 함께 희망과 감동을 나누는 이슈 톡톡 오늘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설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세상이 하수상하고 어렵고 그렇지만 설날입니다.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서로가 격려하고 또 희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우리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오늘 그런 마당에 우리 이슈톡톡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변호사님이시지만 노래하는 변호사님, 아주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세상에 다가가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변호사님 오늘 함께 모셨습니다. 우리 최영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설날인데 어떻게 지내세요? 글쎄요, 설날이 벌써 다시 돌아오네요. 네. 글쎄요, 뭐 미국이라서 한국처럼 네. 뭐 그렇게 설날 명절을 이렇게 뭐 차리고 그러진 않은데 또 그래도 1월 1일이 지나고 네. 사실 작심 3일 네. 예, 그렇게 맞고 있는데 또 우리 민속의 날이 네. 또 오니까 뭐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또 잘해 보려고 합니다. 어릴 때 네. 설날 지금 이민자들은 여러 가지 어떤 핸디캡 어려움들이 있지만 네. 고국을 떠나 살고 있는데 그래도 고국의 명절인 설날 하면은 우리 어떤 고향에 대한 기억들이 있잖아요. 네. 어릴 때 설날 하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순간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돌아다니면서 세배하고요, 세뱃돈 받는 거. 네. 예, 그리고 좀 다른 기억은 그 집집마다 이제 돌아가서 이제 세배를 했잖아요. 네. 촌이니까. 예. 근데 촌이었군요. 네, 완전 촌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세배 받는 건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돈을 받기 위해서. 네. 근데 가는 집마다 한 상을 차려줍니다. 근데 그걸 다 먹고 와야 돼요. 다 먹어야 돼. 그래서 뭐 5집을 간다 그러면은 그걸 다 먹고 가야 되는 또 그런 그래서 이 참 설날이 네. 이게 좀 부담과 기쁨과 그런 걸 기억합니다. 여하튼 네. 알게 모르게 몸에 배어 있게 되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관습 네. 전통일 수도 있겠는데 상대에 대한 배려일 거 아니에요. 정성스럽게 예. 준비한 음식을 여하튼 세배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네. 배에다 채워 와야 되니까. 그게 뭐 한국 사람들 많이 갖고 있는 네. 뭐 정이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2세들 저도 이제 제가 만나는 범주 내에서지만 2세들에게 가장 한국 하면은 감동적인 단어 보케블러리 자체가 정이래요. 네. 그러니까 이건 영어로도 이게 사실 트랜슬레이션이 네, 쉽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 설명은 힘들지만 동포 사회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확 몰아주고 네. 격려해주고 이런 게 정 아닐까요? 맞습니다. 설날 안 그래도 그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설날을 맞이해서 요즘엔 팬데믹 때문에 네. 그 2년이 지났잖아요. 네. 예. 그래서 경기도 안 좋고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특히 노인분들 또 굉장히 좀 그 실직하셔가지고 가족을 이렇게 건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아마 이 키워드 정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돌보고 관심 갖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정을 함께 나누려면 상대를 알아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설날에 앞두고 있지만 동포 사회의 어떤 팬데믹 또 어떤 경제적인 또 이민 어떤 네. 풍경들이 현재 좀 어떤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나요? 네, 뭐 다들 잘 피부로 뭐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2년 됐습니다. 네, 네, 3월 그쵸. 되면 2년인데 네. 뭐 그런 사실은 이제 이 팬데믹이라는 게 우리가 거의 준 전쟁과 같은 전쟁 우리 총 들고 싸우진 않지만 네. 우리가 제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안 가고 이게 강제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문을 닫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쵸. 굉장히 이제 놀라신 분도 많을 텐데 뭐 그것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뭐 개인적으로도 힘들겠지만 또 특히 비즈니스 한인분들 다들 여기서 세탁소 하시고 레일 가게, 뭐 식당 굉장히 어렵잖아요. 물론 정부에서 많은 지원이 있었지만 2년이 지난 지금에서 참 동력이 굉장히 빠지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한국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네, 미리 은퇴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쭉 돌아보니까 그 이제 팬데믹 때 이 갑자기 이제 이 정부에서 대응이 좀 늦은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비즈니스가 문을 닫고 실제자가 발생하고 그리고 또 실제 그 비즈니스를 또 포기해야 되는 분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빨리 연퇴를 하고 한국으로 가시는 분도 많고 그다음에 또 여기 계신 분들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2년이 지난 이후에 과연 이거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게 숙제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포스트 팬데믹, 포스트 코로나, 네. 코로나 상황의 이유는 어떻게 펼쳐지고 우리는 대비해야 되나. 네. 상당히 많은 중요한 화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누구도 그걸 알고 대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특히나 지금 이제 우리 주변의 서류 미비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민자들로서 6명 전체 한인들이 6명 가운데 1명은 서류 미비자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실 숫자고 이게 한 달이 건너면 안 걸치는 사람이 없다 싶을 정도로 네. 사실 적지 않는 우리 맞아요. 가까이 네. 있는 이슈인데 현재 서류 미비자들의 동향이나 뭐 흔히 말하는 추방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그게 참 문제인데요. 네.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메인 스트리트에서 돌을 확 던지면 네. 지나가는 사람 중에 5명 중에 1명은 신분이 없다. 아, 그러면 퍼센테이지가 맞는 거네요. 그렇죠. 한 6분의 1, 뭐 5분의 1을 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신분이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제일 힘들 거예요, 아마. 네, 물론 그 이제 소셜도 있고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정부로부터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제 지원을 받은 것도 네. 있었는데 서류 미비자들이 사실 굉장히 좀 사각지대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이민을 또 더 빨리 가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으로도 아니면 강제적으로도 그 두 가지로 네.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좀 문제가 됐던 게 이 서류 미비자들이 이제 추방을 이렇게 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고 계신데요. 뭐 아시다시피 뭐 우리가 신분이 없다고 해도 미국에서 뭐 누가 잡으러 오고 이러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조심하게 살고 이러면은 사실 뭐 추방은 당하지 않는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범죄 연루가 돼가지고 이제 추방 재판을 해부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망명 신청을 하시다가 되는 분들 최근에 그 조금 이슈가 많이 됐던 건데요. 뭐 저도 지금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게 좀 있습니다. 이 중국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이제 망명을 신청하게 되면은 노동 카드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그 브로커 말만 믿고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은 굉장히 좀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나라가 됐기 때문에 뭐 몇십 년 동안 지금 망명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도 한국분 출신인데도 이제 그걸 믿고서 하다가 이제 추방재판 해부되는 낭패를 오히려 당해버리는 네, 그렇습니다. 케이스. 사실 비자라든지 영주권을 신청하다가 이제 이제 귀각이 된다 그러면은 뭐 추방 재판까지는 보통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만은 영주 그 망명 신청을 했다가 신청이 안 된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해서 반드시 추방 재판 해부가 하율돼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제 살기가 피폐하니까 뭐 그거라도 해서 노동 카드를 받고 조금이라도 이제 삶의 그 동력을 찾으려고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그런 거고요. 또 한국에서 또 이렇게 이제 그 미립국을 하다 걸리신 분도 계시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수리 미비자 중에 추방되시는 분이 굉장히 있다. 네, 그게 또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 우리 팬데믹이 낳은 또 하나의 숙제가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여튼 추방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피난처가 되겠습니다라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5년 전에 네. 이민자 보호교회가 동포사회에서 그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저랑 같이 사실은 네, 위원장님. 이민자 보호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네. 여튼 추방 위기에 처한 사람 이제 아직 추방 회부되거나 그런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늘 심리적으로 그 추방에 어떤 불안이 있는 우리 동포들 또 아니면 실제 추방을 눈앞에 두고 뭐 이렇게 체포된 직후나 네. 또 직전인 사람들은 이민자 보호교회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이민자 보호교회 소속된 가입교회 150개의 교회가 함께 힘을 합해서 여러분들 곁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18 자막으로 718-309-6980으로 전화 주시면 우리 변호사님도 또 뭐 목사 교회들도 함께 여러분들 곁에 있도록 따뜻한 손길을 좀 여러분들 잡아줄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네. 그 추방 재판에 회부되어서 디텐션, 그러니까 이제 이민자 감옥이죠. 거기에 계시다가 추방 명령을 받아가지고 네. 실행을 바로 직전에 두고 있는 한 분을 지금 네. 컨택하셨다고 그랬는데 잠깐 소개 좀 해주실래요? 어떤 네, 상황인 한 건지. 3년 전에도 그 노스캐롤라이나인가요? 네. 그래서 비슷한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이민자 보호교에서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 저희 이민자 보호교회 쪽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체포가 되셔가지고 이제 보니까는 그 추방 명령을 받고 이제 항소까지 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안 돼가지고 네. 이제 그 추방이 확정된 분이 계셨는데요. 문제는 이분이 어렸을 때 미국에 와가지고 부모님 따라오셨는데 이제 신분이 그러다가 나중에 체포된 그런 경우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는 뭐 지인도 없고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가게 되면은 본인이 정착할 수 있는 게 막막하잖아요. 지금 사실 한국도 굉장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데 뭐 거의 한 30년 정도 미국에 계시다가 한국을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네, 그래서 혹시 한국에 도착을 하면은 이제 본인이 좀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뭐 그런 뭐 곳을 찾다가 아마 요청을 했군요. 네, 요청이 왔습니다. 예. 네. 그 궁금한 거는 이민자들 보통 디텐션이라고 부르는 네. 곳을 그 가보셨죠? 네, 가봤습니다. 예. 네. 좀 어떤 곳인가요? 뭐 생각보다는 물론 이제 그 나라의 그 디텐션에 따라 좀 틀립니다만 네. 제가 한 서너 군데를 다녀왔는데 뭐 그 처우 자체는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까지는 위생도 보장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음식도 뭐 잘은 안 나옵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게 추방을 앞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면은 삶의 지금 가장 어려운 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쵸. 네. 예를 뭐 1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간에 추방 재판이 해부되고 그러면 추방의 끝은 결국은 이제 구제를 받든지 아니면은 한국으로 추방이 되는 아주 극단적인 두 상황이 놓여 그쵸. 있는데 뭐 대부분은 또 이제 이렇게 구제 조치가 많이 없습니다. 네. 뭐 시민권자 배우자라든지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뭐 그를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이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뭐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지만은 그게 이제 추방 재판에 해부되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열악하고요. 뭐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이게 본인이 이제 출국을 언제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모르고 있다가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기회를 잡아주면 그때 나가는 것이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추방 재판에 해부됐다가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 발란처리 디파처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비행기표를 이민국에 보내서 그걸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좀 빨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추방이 된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부에서 비행기표를 사서 정부 스케줄에 의해서 이제 호송을 해서 이제 한국으로 보내는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분은 크레디컷에서 이제 잡힌 분인데 네. 추방 재판이 나고 자기가 빨리 나오고 싶다 그래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진짜 심각한 상황까지 이제 제가 목격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나오고자 해도 이제 그런 프로세스가 때문에 굉장히 또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추방 재판에 회부됐거나 어떤 추방 위기에 내몰려 있는 분들 가운데 그 대부분은 어떤 형사 범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네. 오버스테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한 뭐 반 정도, 50% 정도는 단순 이제 서류 미비자가 대부분이고요. 한 20% 정도가 이제 범죄로 인류가 되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통계는 그렇게 나와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류 미비자라 할지라도 범죄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이민국에 인식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은 뭐 폭행이라든지 뭐 절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추후에 이제 경찰이 인식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짐을 짓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옛날에는 그게 괜찮았었는데 특히 뉴욕시티 같은 경우는 그 시장 명령에 의해 가지고 그 자료가 이민국으로 안 갔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그 짐을 짓게 되면 FBI로 가고요. FBI는 모든 그 데이터를 이민국에서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순 불체자지만 신분이 없지만
체포가 되시면은 이민국에 연락이 되기 때문에 일어나서나 그런 이후에 이제 이민국에서 신병을 이제 확보를 해서 추방을 하는 절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 서류 비자 신분이 50%라 할지라도 그 이제 적발되고 인식되는 과정은 거의 다 이제 체포를 통해서 일어나고요. 그 외에 이제 미립국을 하다가 걸리신 분이 또 추방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흔치는 않습니다만은 시민권자 배우자로 이제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그럼 2년짜리 조건부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2년을 이제 갱신을 못 해가지고 또 바로 이렇게 추방 재판이 해부되는 경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브로커에 속아가지고 한국 사람이 영주권을 많죠. 중에 네. 이제 망명을 신청하다가 그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해부되는 것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민국에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추방 그 디텐션에 갇혀 있다가 추방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추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어떤 과정으로 비행기 타고 한국 가나요? 네, 제가 안 그래도 그 같은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봤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그 이민자 보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목사님이 한국에 이제 경기도 어디에 이제 이 추방 되시는 분만의 정착과 재기를 도와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잘 이렇게 네트워크 연결돼 가지고 이제 그분을 도와주게 되었는데 그분 얘기로는 본인이 이제 며칠 날 나가는 것 자체를 얘기를 안 해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알면은 비행기 편수하고 날짜를 알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신 분을 통해서 한국에 정착을 도와주는 곳으로 연락을 해서 이제 마중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게 플랜을 짜놨는데 실제 그게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그분 얘기로는 그냥 자고 있으면 툭툭 해가지고 이제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불시에 그러니까 뭔가 집행되는 순간처럼 느껴지겠네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본인이 모르는 날짜와 비행기를 타고서 호송되어서 이제 추방을 당하는 그런 절차를 거친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아까 그 말씀해 주셨지만 여튼 그 이민 다양한 이슈로 이제 변호를 하시지만 추방이라고 하는 특수한 어떤 이슈도 지금 변호를 네. 담당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그 추방 당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갔는데 정말 아무도 없다. 네.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른다. 네. 영화 같은 얘기잖아요. 얼마나 네, 막막할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한 분 한국 그 남자분인데 한국 가가지고 자살하신 분 예, 계시고 예. 그것이 또 영화로 돼가지고 지금 나와 있고 네. 네, 그런 건데 실제 뭐 영화가 아닙니다. 이건 그 오래 전부터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추방이 될 경우에는 한국에 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는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20년씩 30년씩 미국에 있다가 한국 가게 되면은 잡는 게 상당히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한국의 뭐 교육열이 대단하잖아요. 사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뭐 학교에서 뭐 분리 문제, 그다음에 뭐 청소년 자살 문제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 부모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 간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자녀분들이 여기서 자란 경우에는 대부분 또 뭐 한국을 잘 모르는 경우 많잖아요. 영어도 잘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큰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100살 산다 그러면은 뭐 가장 그 인생에서 챌린지가 되고 극한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 성경에 봐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인데 천국에 갔어요. 사람들이. 근데 천국에 간 사람들이에게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나를 배고플 때 먹여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네. 이제 그 중에 카테고리 중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돌봐줬다는 부분이 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돌봤습니까? 예수님 감옥에 언제 이렇게 깜짝 놀라니까 네.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 네. 주셨어요. 정말 감동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 그나마 아까 말씀해 주셨다지만 대부분은 우리도 누구나 그럴 가능 개연성 있는 뭐 오버스테이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정말 불가피한 상황에서 서류 배비자로 몰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그렇게 본의 아니게 감옥까지 가고 추방까지 가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손길 자체가 여튼 그 예수님 신의 아들을 여튼 우리가 돌보는 격이 된다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오늘 이번에 참 중요한 감동적인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이민자 보호교회라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소명을 가지고 사실은 5년 전에 시작을 했고 저도 이제 그게 일원이 되어서 좀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5년 동안 이걸 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을 과연 어디에다가 도움을 청할까. 그래서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버퍼가 생긴 거죠. 이 백업이 그렇죠. 생긴 게 굉장히 좀 이민자 보호교 네트워크가 이렇게 잘 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커뮤니티에 이제 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가.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 생각나는 게 꼭 이민자 보호교회뿐만 아니라 네.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사회적 기관도 있고 또 종교적 기관도 있고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누군가가 진짜 길이 끝나는 곳에 또 벼랑에 이렇게 서 있을 때 괜찮아라고 잡아주고 또 나랑 함께 있으면 돼라고 잡아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네. 우리가 다시 좀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찬스를 얻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네. 그 기회가 불균등하게 불평등하게 박탈돼 버리는 사회 자체라는 게 희망이 끊어지는 사회가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 우리 최용수 변호사님의 어떤 변호사로서의 업무나 뭐 이민자 보호교회뿐만 아니라 그 삶이 좀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정을 주고 네, 감동을 주고 희망을 주는 네.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래요. 네, 하여튼 아까 모두의 정의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팬데믹으로 굉장히 경제가 어렵잖아요. 네.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해야 될 것이냐. 결국 이거는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팬데믹을 지나면서 뭐 정부의 어떤 뭐 좀 어떤 부족함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지금 뭐 양당이 굉장히 진짜 전대미문으로 이렇게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민 개혁도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하는 뭐 그런 우리가 거시적인 것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우리 커뮤니티에서 살면서 이웃으로 살면서 이 정을 가지고 이게 좀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이민자의 가치 같아요. 이 정이라는 게. 근데 그것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리고 이웃을 통해서 좀 이렇게 잘 좀 돌봄을 나누고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면에서 하여튼 이번에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에게 좋은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상황들의 케이스들이 우리 동포 사회 이곳저곳에서 네. 들풀처럼 이렇게 번진다면 정말 동포 사회가 아무리 척박하고 먹구름에 끼어 있는 상황 아래 있다 할지라도 들꽃이 피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가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것 같고요. 우리 이슈톡톡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네. 마지막 한마디 설날 맞이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하고 뭐 그래도 이 팬데믹 때 조금 뭐 정에 대해서 훈훈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이거는 굉장히 일각에 불과하고요. 사실 우리 한인 사회에서 체력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한번 2년을 다시 돌아보시면은 우리 비영리 단체라든지 교회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커뮤니티가 과연 어떻게 이것을 대체했는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2년이 지나고 그리고 뭐 제가 볼 때 몇 개월 지나면은 이 이제 코비드 문제도 좀 사라질 거로 좀 이렇게 바라고 있는데 이때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주위의 분들 좀 돌보는 뭐 그런 우리와 커뮤니티가 됐으면 좋겠다. 이슈톡톡 시청자 여러분, 불안, 또 불신, 불면, 안식도 없고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 잠을 청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함께 어디선가 보내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이슈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수동적으로 강제적으로 강요하는 이슈도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이렇게 훈훈하게 정으로 또 사랑으로 또 섬김과 희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감동적인 이슈들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길이 끝난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한 사람에게 연약한 손을 붙잡아주고 처져 있는 어깨에 손을 얹어 격려해 줄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함께 그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죠. 네, 그런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다시 활기를 찾고 희망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날 정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마음 따뜻하게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돌보아주고 또 돌아보는 그런 새해 설날 되기를 바랍니다. 외롭지 마시고요. 이슈톡톡도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최영수 변호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너무 좋은 시간 감사해요.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슈톡톡. 또 말씀 들으니까 그 변호사님 하시면서 그 노래하시고 하는데 이번에 판이 나오신다고 앨범이 나오신다고 그러는데 네, 어때? 좀 이제 부족한데 네. 아마 이것도 2년의 팬데믹이 준 그래도 선물이 아닌가. 네. 사실 팬데믹이 없었으면은 뭐 이것도 뭐 굉장히 못했던지 할 텐데 또 어떻게 어느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뭐 제가 이제 첫 번째 앨범을 네, 이제 첫 번째 앨범. 네, 2월 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집에서 이렇게 혼자 기타 치면서 했던 노래하고 그다음에 또 한국은 오리지널 넣어가지고 모두 7곡이 앨범에 담겨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곡이 어떤 곡일까요? 사실 Still the Dream이라는 네. 아직도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있다는 와. 그게 오리지널 송인데 한원준 씨가 작곡을 하고 제가 이제 가사를 붙였는데 우리 그 워싱턴 마치 할 때 우리 마틴 루터 킹 네, 목사님이 I Have a Dream 스피치를 네. 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팬데믹 지나면서 뭐 여러 가지 흑백 갈등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종차별, 그다음에 아시안에 대한 혐오 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사실은 그렇죠. 60년이 지났지만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목사님 킹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드림, 네. 그 꿈, 모든 사람이 어떤 얼굴의 어떤 그 색깔에 상관없이 캐릭터, 그 사람이 가진 본성이 이제 우리가 본성이 더 강조되고 그리고 차별이 없는 그 세상, 그 꿈을 계속 가져가자.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Still the Dream이라고 그게 이제 자켓 이제 첫 번째 노래입니다. 네, 그게 가장 그래요? 저한테는 그거는 한국말로 부르나요? 그거 영어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부르는 대표곡이 혹시 있나요? 사실 이제 나머지 6개는 커버곡인데 제가 좋아하는 이문세, 그다음에 조동진, 네. 그다음에 정태춘, 와. 그다음에 동물원. 다 듣기만 해도. 네, 그런 노래들을 좀 몇 곡 해서 좀 편안한. 그러면은 그 대표곡을 우리가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 시간 들어보는 시간 감사합니다. 갖고요. 네. 여러분들 이슈톡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우리 최용수 변호사님 앨범이 나오면 거기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앨범 선생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